그러니까 위에 대자 소자 쓰는 법 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충로냐, 계속 쓰는 거 충로. 서기는 작 대자 요 소자 작 소자 요 대자 개의 대자 즉 요 소서지 상세 국적 소자 즉 욕구 대자지 체격 기세야 간늑지공 인구 선전자 불구자지 대수 개가 체적 옛사람이 말하길 큰 글씨를 쓸 때는 그 작은 글씨를 쓰는 것 같이 해야 하고 요자는 여기서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하고 뭐 한다든가 그렇게 요구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 한다고 그리고 작은 글씨 쓸 때는 큰 글씨 쓰는 것처럼 대개 그 큰 글씨는 그 욕, 소서, 작은 글씨에 그 상세하고 곡절하고 상세는 뭐고 곡절은 뭐고 상세하고 곡절이야. 큰 글씨 쓸 때는 상세하고 곡절하게 써야지 되는가 보지. 그런가? 글씨를 안 쓰니까 잘 몰라? 필력을 확실히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원필 전절을 잘 제대로 세심하게 해라. 상세하게. 그냥 뭐 이런 게 큰 글씨라고 하면은 큰 글씨는 지금 여기 접고 저 이렇게 해서 누른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근데 작은 글씨를 연필씩 이렇게 쓰니까 칙칙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지? 네. 그러니까 큰 글씨에 이렇게 써야지 된다는 얘기야. 큰 글씨는 작은 글씨에서 쓸 때 그 상세하고 곡절하게 그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글씨가 상세하고 곡절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내가 흔히 쓰는 말인데 글씨에 사연이 없어. 글씨 왜 그 노숙하게 쓰고 이렇게 좀 좋다 하는 글씨를 보면은요 안에 내용물이 많아요. 상세하고 곡절하고. 근데 되게 그런 것이 그 필법 요소들인데 요소들이 많이 챙겨지지 않으면은 글씨가 단순해. 그냥 쭉 갔다가 쭉 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저 아마 그 김 회장이 그 학생들 그 거기들은 아직 그 연조가 오래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글씨 보면은 상세 곡절이 없어. 내용물이 안 갖춰져 있고 단순해 그냥. 근데 오래된 서예가들 보면은 좋은 글씨들 보면은 그 안에 상세 곡절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풍부하다. 뜯을 거. 그게 꼭 어디라 말하기를 뭐하는데 뭔가 아무튼 달라 사연이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려 뿜는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보면은 같은 저기지만 요런 필치가 나올 정도 되면 굉장히 그 노숙한 편이야. 이 안에 비백도 있고 그렇다면서 획도 살아있고. 근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쭉 그냥 뽑기만 하잖아 단순히. 그거는 내용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작은 글씨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작은 글씨는 욕구, 큰 글씨의 그 체격, 형체, 그 모습, 격조, 또 기운, 필세 이런 것을 그 갖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큰 글씨 쓸 때는 어떤 형체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작은 글씨 내가 그 좋아하는 거보다도 그 글씨 보고 좀 달리 봤다든가 하는 거가 조명부의 도덕경이야. 모르겠다. 이게 작은 글씨인데 이거 뭐 멀리 주구나 이런 것도 어떤 거 이런 거 이스케이프 한번. 없잖아 그게. 아 여기 있구나 그게. 예. 요게 세로가 28cm인가 그래. 오래간만에. 세로가 28cm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이거 실감해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작은 글씨 같지가 않지. 네. 굉장히 작은 아주 새필이랑 거의 마찬가지야 글씨가. 노자 도덕경인데. 아 내가 이거 저 조명부 이 글씨 보고선 역시 대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런 거 봐봐 아주 그냥 상세하고 곡절하고 느낌이 좀 오지 않나? 그냥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죽은 거가 없어. 이 조명부는 하루에 그 10,000자씩 연습했다잖아. 강림은 30,000자 생각을 그 사람은 소필인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소필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 어떻게 허술한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근데 만약 이것을 갖다가 생략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찌긋찌긋하고 그러면은 글씨 버려. 이 글씨를 이 정도 써야지 좀 대가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 큰 글씨에서 어떤 그 형체와 격자와 기운과 그 필사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면은 그 글씨를 말라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간단하게 쓴 거지만 굉장히 그 요점만 딱 이렇게 파악한 것 같아. 이 사람 멋있는 거가 딴 사람 같으면은 말이 많아. 뭐 필법은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은 큰 전체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말이 다 들어있어. 합축적으로. 그게 좋아요. 그래서 간륵 이것도 크고 작은 글씨를 새기는 그런 어떤 공력은 공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장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장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도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 여기냐면 그걸 각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각공이 사회가일 수도 있거든. 또 아닐 수도 있고. 장인은 어? 장인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서 뒤에도 내가 할 거 없고 헌신 적이 있는데 갑순이 말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누가 까불어?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내가 또 생각해봐야 장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글씨는 이렇게 좀 서예가들이 뭐 이렇게 좀 쓰고 이를 새기는 사람은 여전히 선전자 그 잘 글씨를 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펼칩니다. 저는 확전하는 거야. 그 펼치게. 그래서 불구 자지 글씨의 그 크고 작음에 그 불구 구애받지 않고 모두 그 번갈아 그 펼칠 수 있다. 난 저거 넓힌다고 그랬었는데 펼치는 거지. 펼치는 거가 넓히는 거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서각하지만 서각할 때 그 참 중요한 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글씨하고 서각하고가 좀 다르다.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글씨에는 은근히 그 먹운 그러니까 먹이 좀 약간 번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뭐가 그 운치와 있어서 그거까지도 글씨 안에 들어가야지 내 실은. 근데 서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글씨로 잡고 쓰니까 조금 그거보다 작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확장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가려고 하면은 여기 저 좋은 장인만이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장인인지 옛날에 보면은 그 각자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물론 서예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면은 좀 대접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각공으로 이렇게 무시해버리기가 쉽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대접을 해줘 말아 어떻게 저 값을 해주지 마. 그런 일이 왜 그랬었냐면은 우진남북저 이전에 각공은 그런 글씨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새길 때 이렇게 새겼어. 늘 말하지만 글씨를 반듯하게 새겨서 밑으로 땄다고. 그러니까 글씨 형태가 잘 남아 있어요. 그 형체가. 그러는데 우진남북저부터는 이제 그 나라가 어지럽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불교고 해가지고 기복이 심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혹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조상기를 한다. 돈 있는 사람. 조상을 한다고. 조상은 불교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상을 만들고 걷다가 기원을 하려고 하면 그 기록도 좀 하고 반야신경도 쓰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럴 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은 이게 좀 책임이 그 각공이 원래대로 이렇게 하지 말. 수요가 갑자기 팡 들으면 그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왜 그 시다발이 있잖아, 시다들. 시다들도 A급, B급, C급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A급 가다가 이게 또 전쟁 한번 일어나면은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면 C급까지 간다. 그럼 이거 빨리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새기는 방법은 이렇게 쌍도를 안 하고 단도를 하는 거야. 단도를 할 때 옆으로 친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글씨들이 대부분 그 날카롭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원래는 쌍도로 하면 그 모양 형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글씨와 놓고 그냥 옆으로 친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빨리 새길 거 아니야. 빨리 새겨야지 자기 돈 벌고 이거 완성하지. 어느 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특히 북이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그때 북이 때 왕씨가 원씨야. 따라서 그 원씨 중에 그 좋은 것들을 고르는 거가 좋아. 그러니까 원현중 묘지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큰 높은 그 왕족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많이. 이치적으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현중 묘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분맛이 나와. 그것은 왜 그래? 돈이야, 돈. 근데 그렇지 않고선 일반 저기 보면 굉장히 날카롭잖아, 이렇게. 하다못해 시평공 조상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칼맛이지 분맛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런 걸 그대로 사람들이 쓰려고 한다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쓰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손맛이 좋아가지고 솜씨가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옛날에 웃겨가지고 이 북이글씨는 쓰는 필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 한번 내가 보고서 저랬더니 붓을 갈아요, 이렇게. 붓을 이렇게 가는 거가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갈아 한쪽으로 칼같이. 그렇게 하고서 쓴다고. 그래야지 이 맛이 나온다고. 맞아,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결국 그러면 이거가 글씨 쓰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쟁의를 자꾸만 나가. 장이. 내 말 이해가 됩니까? 네, 됩니다. 김 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걸 자랑하고 비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은 중국의 그 삼행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데 그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선 그러고 또 그전에는 북이 글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 말 자꾸만 이렇게 그 금석학 이런 거가 좀 고증학이 나오면서 북이 글씨가 강의 예주 쌍지구 광예주 쌍지구에서 그렇게 떠버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방하고 삼행에도 그걸 쓰고 그랬는데 이 깊이는 처음에 되는데 이 끝에 수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새긴 것처럼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좀 한탄하고 막 등등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하는 중에 어느 지역에서 들판에서 묘지명을 하나 발견했어. 그때 당시 거를. 그랬는데 그것이 반은 새기고 반은 안 새겼어.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그걸 새기려고 하는데 전쟁이 났다든가 뭐 그럼 다 도망가야지. 그럼 일을 못하고 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반은 새겨져 있고 밑에 반은 서단으로 돼 있다고. 붉은 글씨 이렇게. 근데 그걸 보니까 위에 새긴 거하고 이 글씨하고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 글씨 보니까 자기가 쓰는 거하고 비슷해. 근데 위에 새긴 거는 칼맛이잖아. 그러니까 도필로 썼는지 모필로 썼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관념을 생각하지 않고 법첩을 대하고 그렇게 쓰니까 선생하고 학생하고 안 싸우려고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그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그걸 놓고 다투야지. 근데 선생님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공부를 안 하니까 똑같이만 그래야지 학생들한테 이거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말 못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었으면 뭐 아무튼 조곤조곤 따지지. 왜 그러냐면 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이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붓으로 어떻게 썼을까까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색 기능 또 뭐야 모필의 기능, 도필의 기능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그 글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김 회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통 글씨를 쓰는 것 같아요. 북이에서는 어쨌든 칼맛이 이제 특징인데 이제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모필은 원필에 가깝고 그 다음에 북이에서는 도필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회장님하고 이렇게 항상 나랑 얘기할 때 제일 그 부딪히는 면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가 아니면 고정관념 여기는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걸 전제로 나한테 얘기하는 제가 예, 알고 있는 근데 나는 그거 자체가 지금 다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말 출발부터가 달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거가 누가 알고 있냐. 네, 죄송합니다. 그 사고에 그렇게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싹 없애야지. 없애고 지금 내가 말한 거가 아까 했던 거가 이해가 됐지. 네, 예. 그러면 그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해서 물론 반론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그 근본점이 달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원필은 아니고 모필은 원필이고 이 도필은 방필만 이것 자체도 아까 내가 금방 얘기했었잖아. 원현준 묘지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은요 다르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특히 저 그 누구냐 그 장흥녀 묘지명 같은 경우 그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좀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 지금 진도 많이 나가는 것보다 지금 이런 시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 이미 잘못된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벌써 이거부터가 다르잖아 이렇게 그죠? 모양새부터가 돈이 들였다는 얘기라고 지금. 예, 예. 지금 이런 거 하고 나면 비록 방필이지만 다 살아 있잖아, 그지? 예, 예. 그리고 이거 분맛도 살아 있잖아. 다. 예, 예.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더 방필을 한다고. 이것도 물론 방필이 있지만 이런 건 다 이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절했다든가 지금 이런 거 하고 하지만 지금 이런 거는 붓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야. 붓으로 이렇게 못 나타내. 붓으로 나타나면 이 정도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필이야. 그렇지만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드러워하면서 분맛이 좀 나오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좋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연구가 없이 그냥 글씨만 쓰고라면 그거는 잘못된 이런 걸로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장흥녀 묘지명이거든. 부드럽지 분맛이 나오고 그치? 네. 훨씬. 하석이가 어딜 과거 보려고 저렇게 갔다가 그 하룻밤
그 주막에서 잤는데 이거가 보인 거야. 그 주막에서 그 누가 그래가지고 이걸 거의 집 한 채 값 주고 샀다는 거라. 지금 이게 상해박물관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 유일한 본 그걸 갖다가 고본이라고 해요. 이게 고본이라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일반 지금 아까 봐봐. 지금 이런 것들을 물론 이거 새긴 거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새겼었을 때 이렇게 새기려고 하면 어려워. 돈이 많이 들니까 쭉 새기고 꼭 새기고 닫혀서 이렇게 새겨서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새겨지니까 각이 많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칵칵 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자꾸만 한다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참 놀랬는데 이러한 쪽에 제일 가깝게 하고 주장했던 것이 여처선생이다. 근데 일중선생님 똑같이 북이서 같은 거 쓴 거 보면은 그 사람 저 일중선생 거는 굉장히 그 원필로 쓰고 부드러워. 근데 일중선생은 그런 말 안 해. 말을 안 해. 그 양반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그걸 표현한 것뿐이라고. 근데 여천생은 형이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저렇게 해가지고 모나게 저렇게 하면서 대비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그걸 강조를 한다고. 따라서 그 여천생 문화가 그 밑에 저 초정 밑에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을 하는데 그 사단에서 전부 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글씨가 지금 거의 뭐 고모전 뭐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가면 거의 그걸 도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걸 전부 다 말로 입을 건네가지고 누가 한마디 들으면 걷다가 더 하고 아까 같이 심지어 그런 비법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부시해야 되는 일에 넘어선 일이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저 계속 잘못된 걸 강요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뭐 방필은 어쩌고 뭐 여기 방필 원필을 누가 만들었냐고.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러고 글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진경 원필이고 저 고양수는 저 방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양수 글씨에 원필도 많아요. 김 회장 저 남자야 여자야? 내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거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모르는 거라고. 조금 지나서 나이가 점점 지나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 왜 그러냐면은 태아에서 3개월 정도 있었을 때 성분이 구분이 안 되죠. 네. 근데 어느 요소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먹는 거 기타 등등 요소에 의해 가지고 여성 성분이라는 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돼서 그 영향을 받으면은 태어날 때 여자가 돼. 근데 여자인데 그 안에 남성이 하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야. 다만 여성이 더 호르몬이 더 많은 것 뿐이라. 근데 이게 어느 거가 좀 갱년기 이상 되고 저렇게 하고 나면 저 호르몬이 좀 그 분비가 끝나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 거꾸로다 전에 없었던 잠재했던 남성 성분이 더 나타나게 되니까 남성화 된다고. 여성은 그렇고 남성은 여성화 되는 거예요. 호르몬 이렇게 저런 것 때문에. 근데 형체는 지금 남아있는 거가 남성, 여성 그렇지만 그거를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겠지, 지구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남성이고 어느 때까지는 여성,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그 엉뚱한 거가 아니잖아, 그지? 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정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봐봐. 이거 일반 두기사하고 달라 이게.
내가 이런 거 저기 가서 많이 저기 그 누구냐 그 죽었지만 손영생도 나중에 말년해서 이거를 더 좋아하고 이걸 썼어. 그 전에는 장맹용비 막 이런 것만 저렇게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다. 아유 이거 얼마나 그거는 약간 무신 그러니까 무할무자 그저 무인 그 발표 같은 거는 무의 맛이 나고 이런 거 보면은 문의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서예를 하는데 문의 격조가 어울릴까요? 무의 격조가 어울릴까요? 내가 한번 술 먹으면서 그랬거든.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뭐 원시라든가 이런 거 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거가 맨날 그 정의합인 아니 장맹용빈 뭐 기타 이런 것만 쓰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다보다 전문 공비 같은 거 그것도 북이글씨잖아. 그건 완전히 원필이잖아. 그런 기식과 이런 거에서 정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많이 알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확 달라져.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왜냐면 여태까지 해온 게 그렇게 있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니들은 그렇게 해먹고 나는 실속을 이렇게. 김에서 이해가 됐어요. 네. 기회 있을 때 한번 봐봐 그저 일중생 그런 일중생 해서 그거 있나 보고 달라. 글씨를 이렇게 원필로 쓰면은 이게 그래서 순필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근데 좀 모나게 쓰려고 하면 그 역동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어색한 거지. 반역 정신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내가 저 한참 그 작품 저거 북이글씨잖아. 네. 뭐나 아니. 뭐나하면서 아니면서도 그렇지. 네. 모르겠다. 누가 봐도 저 북이글씨라고 그러지 않아? 안 그러는가? 느낌이 납니다. 네. 근데 모표를 하면 저렇게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걸 막 갈잖아, 그지? 탁 돼. 그거는 글씨가 아니야. 새기는 거지. 가르치면서 방 잘 만들라고 계속 말하는데 어? 뭐라고? 아니 시작하는 사람들이 북이해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엄청 강조를 하는데 아니 글쎄,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말 중에서도 모순된 점이 너무 많아. 처음에 시작을 북이서 하는 거가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부터가 잘못된 거야. 제일 좋은 거는 당에서부터 써야 돼. 아니, 당에서부터 써야 돼. 근데 당에서부터 쓰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당에서는 공모전이 잘 안 돼. 그리고 좀 이렇게 오라면 그러고 저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고 막 이러는 거를 싫어하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방 고모전식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게 횡령하는 거가 북에서 뭐 이런 게 좀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한다. 그거 글씨 망치는 척견이야. 그거 하면은 기초가 아무것도 안 돼. 자형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저 운필 자체도 우선 기본이 안 써져. 그거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글씨 꾸미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글씨 그리는 공부할 때는 그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그래가지고 해서 뭐 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지. 소에서 그 북에서 하나는 그 당에서 먼저 써야 돼. 당에서도 이전 그뭐 안진경을 쓸지 구양수를 쓸지는 그건 자기 성격에 해서 하지만 그걸 다 써야지 되지. 그걸 쓴 다음에 예서를 쓰고 저렇게 하면 그 북에서는 거저돼 지금. 북에서 먼저 쓰면 필법이 전부 다 버려. 그리고 붓동작부터 버려. 북에서는 아까 같이 그리려고 저기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부터 배우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마치 그 한글 공책 쓰라고 하면 이거부터 하는 거죠. 시작해 들어가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글씨 쓰는 본령이냐? 아니라. 내 말은 이해가 돼? 불만이 많아. 불만이 있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해오고 했던 거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나도 그럴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나 공부를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부터 인식이 확 달라지는 거야. 아까 삼행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삼행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낙담했겠어. 자기는 아무리 해봐도 붓을 별짓을 해봐도 안 되는데 그 나중에 그 반 새겨진 거 반 안 새겨진 거 보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바보가 아닌 거를 알았다잖아. 그 글이 나와. 그리고 그때는 그전에는 그런 거가 없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글들과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 그럼 북에서는 어떻게 배워야지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논문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그전에는 형체만 보고 하니까. 아이고, 김봉주 하나. 기 여기 맞지? 기 법이 도차 거지 존무 취등 광명지 거등 유근적 기형 유대 자척 지장 유의 소정 연우 전 우표 모르 기영 기소 대적중 차 불실 최세 역 양법야라. 그 법도는 도착 칼로서 그 뚫는다. 원래는 착자는 뚫을 착자인데 글씨 이렇게 뭐 새기고 할 때 그 뚫는다고 그러나 아니면 판다고 그러나 아니면 새긴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통 색이야. 새긴다고 그랬으면 각을 썼을 거라. 새긴다고 그랬었으면 각을 했을 거라. 그러니까 그 새긴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까 그 북이서 같은 거가 새긴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뚫는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디그로 하면은 참.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네. 근데 이거가 이제 우리는 새기는 건데 여기서 뚫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설명해 보니까 좀 이해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그 뚫고 양쪽에 하다못해 이게 큰 것이라고 하면 쿵 뚫고 파내는 거지 그냥 가운데는. 근데 새긴다고 하면 각도를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글씨 그 면만 나오지. 표상만 나오지. 근데 그렇게 해서 새긴 글씨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뚫어서 아니면 이렇게 밑에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글씨하고는 그 깊이와 이런 맛이 좀 달라요.
그러겠지? 예. 허학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 내가 왜 이것은 아마 종이에 대해서 하는 말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칼로 오려서 뚫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러겠지. 그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표현하고 정확하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들 보면 이걸 착자를 써서 내가 그래서 착자 글씨를 여러 가지 이 글자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착자 색이라는 뜻 같은 거 없고 다 뭐 뚫는다 뭐 이러는 것이지 굴찾기 뭐 암찾기 뭐 아무튼 뭐 이러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썼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내가 굴찾기 암찾기 뭐 그랬었잖아, 그렇지? 굴을 이렇게 하는 거 굴을 파는 거지. 파는 건가 뚫는 건가 새기는 건가 모르겠어. 뚫는 거야. 그러니까 뚫는 거를 작게 한다고 하면 파는 건가? 통과가 되면 뚫는 거야. 안 통과하면. 안 통과하면 하는 거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새기는 것은 아니라.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다. 그래서 쓰면 이 사람이 새기는 걸 쓰지. 새기는 것도 나오잖아. 네. 그래서 각자가 몰라서 이 사람이 그랬었을까? 그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칼로 뚫어서 아무튼 거치 그 종이에 그 존재하는 목 이것을 없앤다. 그러니까 새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새기는 방법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뭐 아무튼 여기 남은 종이니까 그 먹물이니까 이거부터 뚫어버려야지. 그리고 밑에 퍼내든가 새기든가 이렇게 하는 거를 끌르다가 뭐 한다든가 뭐 그지? 큰 것일 경우 작은 것이기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근데 이렇게 공력을 들이면은 이렇게 저번 서각 처음 내가 했었을 때 그 칠을 보통 7번 해. 그 앞면만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7번 해. 그렇게 하고서 유광 그렇게 칠하고 무광 나중에는 무광은 2-3번밖에 안 해. 2번밖에 안 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칠도 도톰하게 여기에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입체감이 좀 나. 입체감이 나고 이게 칠이 많이 할수록 이게 좀 도톰하면서 이게 뭔가 글씨도 좀 달라져요. 근데 그 뒤에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하고 저가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잖아. 그게 그러려고 그러면 한 번 칠할 때는 이게 신나해서 금방 날아가지만 한 서너 번 이상 가면은 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이 마르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 돼. 안 그러면 칠이 엉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저렇게 해가지고 발전된 거가 아예 그냥 그 유광, 무광을 같이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쭉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그 상업용으로 자꾸 발전되는 거지. 근데 그 비슷하게 나오지만 내가 처음에 배운 그 기법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바꾼 거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빨리 해서 하는 것하고는 그 맛이 좀 다르다. 물론 이게 또 오래되면 세월이 오래돼가면 또 칠로 날아가요. 그러하지만 그런 걸 내가 보고 역시 그러니까 옛날에 새기는 거 이거 뭐든지 돈에 관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하고 정성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여기를 성악한다고 했었으니까 좀 내 말을 이해하겠지. 네. 요새는 다 섞어서 그렇게 해버리지. 네, 간략하게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다 알잖아, 내가 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말을 들어봤었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지. 하다못해 갑자기 그거 알겠구나. 옛날에 왜 콩땜 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장판 해놓고. 요새는 이제 콩땜이 그게 힘들고 뭐 하고 저리 할까 니스칠해 벌써 끝난다.
효과 비슷해. 그러나 콩댐 역사 가지고 하고 나면 정감 있고 살아봤을 거 아니야.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따라서 그 전에 새긴 것하고 아까 우진남북처럼 기점을 해서 북이서부터 글씨가 형체가 달라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돈과 정성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시대를 앓을 때는 그 시대 상황과 배경과 기타 어떠한 일들 이런 거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그것만 놓고 보고라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한 사람의 할 얘기가 긴가 아닌가? 김 회장 아닙니다. 다르다고. 자네 소식 전공했지만 내가 볼 때는 소식은 서예가가 아니야. 내가 서예가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첫 번째. 그 사람 처음에 글씨를 이렇게 그러니까 형성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글씨가 변하지 않았어. 똑같아.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서사 도구로 썼을 뿐이지 서예의 뜻이 크게 없었던 사람이다. 서예로. 문학가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과 자기가 처해진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서예에 심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마다 글씨 품격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 틀은 똑같아. 내가 보면 거의. 대개도 서예가라고 하면 젊어서 아니면 그 중년기, 노년기 글씨가 좀 구분이 되거든. 그지? 소식은 내가 보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서예에 그렇게 큰 뜻을 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예가라. 참 말도 이상하지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소식을 보는 것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인생 이렇게 어떤 뭐 생평 이런 거를 알고 하면서 글씨를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식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무의 간에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글씨를 쓸 때 아름다움의 뜻이 없어야지 아름답다. 그걸 소식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처음에 뜻이 반대로 그렇잖아. 아름다움의 뜻이 있으니까. 등등. 그래서 그런 서예 이론 중에 내가 그 소식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보면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철학에서 나온 말이고. 자, 그러니까 이 칼로다가 뚫고 그러고 또 종이에서 그 먹 남아 있는 거 그걸 다 제거하면서 등불에 그 다가가 등불 곁에 다가가 비추면은 등에서 그 거리가 뭐 떨어짐이 가까울수록 원래 떨어진다고 하면 뭐 먼다는 개념이지, 그렇지? 근데 이 거자 해석이 그래. 거자는 거리 또 뭐 갈 것도 있지만 가다 또 아니면 뭐뭐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등에서 떨어짐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결국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등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근데 다가가다 그런 말은 좀 아니고 다가가다라는 뜻은 아니고 뭐 거자가 갈 거자니까 등에 떨어짐보다도 등에 가기를 더욱 가까이 할수록 아무튼 그렇게 한번 그러면 그런 뜻이 좀 하는데 그 말이 좀 거리로 가요. 거리.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등과의 거리? 그 앞에 거지는 버리는 거고 이것은 거리를 뜻하는. 제 생각은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등에 더욱 가까이 갈수록 가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 그렇게 그래서 하는 같은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좀 이상해. 그저 허학변 지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게 등인지 등불인지 등불하고 등하고 뭐가 다른가? 참 보면 아휴. 내가 그만 뭐라 그랬어? 아이씨. 등과 등불. 등과 등불. 아니 뭐야? 전에 아, 등에 더욱 가까이 갈수록 아 이거 말이 이상하다. 이거는 왜냐면 더욱 가까울수록 해야지 돼. 해야지 네. 돼 유구는. 그러니까 거등은 등불에 가는 건데 등불에 많이서- 더욱 가까울수록 등불에 더욱 가까울수록 그럼 거자를 해석 안 한 거잖아. 가다 가까이 가는 거잖아.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가까울수록이 가까울수록. 가는 거지. 가깝다는 거지 가는 거는 아니지. 그 가까울수록이 가깝다는 것이 가깝게 갈수록 이렇게 근자가 가깝다는 뜻이고 가까이 가다. 유자가 지금 유유 영법은 치근. 더욱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그런 뜻이야. 유유는. 예, 더욱 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등불에서 떨어짐이야. 등불에서 떨어짐이 가까울수록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말이 내가 좀 이상해졌단 말이야. 해석 일반 사람의 알기가. 그래서 등불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등불에 가까울수록 더 커진다 형상이. 그럼 거자를 해석 안 한 거잖아. 등불에 가까울수록 이게 요거지 거자가 거리라든가 가까울수록 떨어진다든가 가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유자가 얘기라고. 있어서 뭐뭐도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저 김 회장은 거자를 해석 안 한 거라고. 가까울수록이 네.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가다는 거지.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가는 더 그래서 가까운 나는 떨어짐이라고 가까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떨어짐 자체가 좀 약간 좀 가까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는 내가 이렇게 했었지. 등불에 떨어지면 그치?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등불에서 떨어짐이 더욱 가까울수록 등불에서 그죠? 떨어짐. 예. 나가 곁에 비추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비추면 등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어색하다 뭐 하다 그러지만 등불에서 다 고민했다고 그치? 예. 뭐 거리도 생각해보고 다 고민했어. 예. 근데 그 중에 선택이 이건데 뭐라고 그러면 나도 다 해봤다고. 예. 그래서 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가 우리가 보통 멀리 이런 관념이 좀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뭐 가깝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 말이 좀 어거지로 만드는 건가. 자 아무튼 뉘앙스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하고 또 글로 쓰는 것하고 이게 다 달라. 아무튼 거자 이제 그 확실히 알았으면 됐어. 그러면 그 형체는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까이 가면 당연히 뒤에 비춰지는 형체가 커지겠지, 네. 그치? 그래서 한 척에서 그 한 길에 있고 이르기까지 유의 소정 오직 그 뜻이 정한 바가 있단 말이야. 글쎄 그 새김에 그런 연후에 전지어 벽에다가 종이를 벽에다가 펼쳐. 그러니까 아까 펼쳐. 그래서 모르기여 그 그림자를 모르건다. 본따서 새긴다. 이것이 바로 향탑이야. 글쎄 모르간다고 하지 말고 본따서 새긴다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 모르기가 어려워. 모르기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썼지만 모룩, 구룩 이런 거가 용어거든 또.
본 따서 새긴다 뭐 그게 제일 좋지. 우리 말로 한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는 좀 뭐. 늑자는 색이거든. 그러니까 본 따서 색인다. 뭐 그거 괜찮은데 이것이 내가 왜 뭐를 구룩 이렇게 하고자면 만약 그 구룩이라는 말이 있거든. 구룩. 구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면 원래 글씨 쓴 거 있잖아. 그 새기기 전에 돌에다가 올리는 거를 구룩이라고 해. 그걸 서단이라고 하는데 그 서단 하는데 이 구룩 하는데 방법은 구룩할 때 보통 쌍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가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 이거를 써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붙여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 새길 때 하고 그러죠. 이 모룩하고 저렇게 하고 구룩하는 사람들은 요 모양을 옆에 쌍구만 이렇게 떠요. 쌍구만 떠서 올린다고. 그래 새기는 사람은 필요 없잖아. 이 글씨 안에 속에 이런 거가 겉만 하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구룩이라고. 그 쌍구. 그때는 쌍구 모르기라는 뜻이야. 그게. 따라서 모르기 하나의 용어라고. 그러니까 본 따서 지금 뭐 아까 본 따서 새긴다 뭐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긴다 그러면 새기는 것 자체가 동사잖아, 그지? 네. 쓰는 것도 된단 말이야. 갑수라. 쓰는 거하고 새기는 거하고 다르지. 아까 그 구룩하는 거는 돌에 올리는 것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각자가 그것을 새긴다고. 그러면 이제 가게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건 아까 그래서 모르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르기를 하는데 글씨를 그대로 옮기는 거는 그냥 뭐 하겠지만 여기서 쌍구를 해서 옮긴다고 그랬었을 때는 쌍구 구룩 해서 하니까 구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용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거 새기는 건가? 아니면 새기는 거는 나중에 하고 원고 작성을 하는 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기기 전에 아까 이렇게 향탑을 해서 원고를 만드는 거야. 옛날 지금은 이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향탑이라고 그래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그 햇볕에 환하게 비치는데 요걸 그 투명지 놓고 여기다가 하고 그러면 아까 요 진품 있잖아. 예. 진품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가깝게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뒤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쌍구. 그걸 쌍구 모르기라고 그래. 그 안에다가 이제 다 그린 다음에 먹을 칠하지. 그걸 전묵이라고 그래요. 쌍구 전묵이라고 그래서 먹을 채우는 거라고. 그 당나라 때 했던 수법인데 지금 왕이지 거 남아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쌍구 모본이지 진본이 없다고. 그러니까 쌍구 모본의 그 단점은 뭐냐면 형체는 그대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필사가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왕이지 거 보면은 글씨 한자 한자가 이렇게 좀 쌍구해가지고 채워진 거지 필사가 안 나온다고. 우리가 글씨를 쓰면은 뭐 이런 게 흐름이 이런 게 나오잖아.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쌍구 모범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모룩한다. 그러니까 그 새기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지.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나는 향탑이라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새기는 거에다가 했다고 그래서 중점을 뒀다고 그랬었으면은 본떠서 새겼다. 그러니까 향탑을 새겼다고 그랬었으면은 향탑을 본떠서 새겼다. 나는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다 하는 얘기야. 값은 이해가 됐어? 잘 몰라? 아니, 거꾸로 와.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여기는 이거 새긴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글씨 이것을 갖다가 새기려고 했었을 때 이 새기기 전에 원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원고를 만드는데 등불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비출수록 이 글씨가 더 환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아가지고 본뜬다는 얘기야. 글씨를 쌍구본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는 거지 이걸 새기는 거가 아니라고 아직은. 그래서 그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 돌에다가 아니면 나무에다가 또 할 수 있고 돌에다가 또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붙여가지고 그걸 새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야지 그 형체와 그 필세 이런 거를 온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불에다 가까이 해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새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륵한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륵 자체가 못든다 그런 얘기야. 새긴 거였었으면 내가 좀 달리 해석할 텐데. 그러면은 작거나 큰 것이 그 적중한다. 그 적중하게 돼서 불씨 여기 아까 채세 뭐 형체라든가 그 필세를 잃지 않으니 양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 참 간단하지만 굉장히 그 자기가 직접 이 정도에서 쓰면 이 사람도 그 색임이라든가 그 구름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쓸 수가 없어. 그래. 하나 하는 것도 힘드네. 네. 근데 많은 것과 얘기했었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요로 비치는 게 향탑입니까? 방법 중에 한자 꼭 그게 한탑이라고. 다 어디 내가 다 주에 해놨는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향탑은 아까 그랬었잖아. 지금은 이게 저 밑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비치는 거라든가 등등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거 트레이싱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등불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진적을 갖다가 부본을 만들고 싶어. 그럼 부본 만드는 방법은 이거를 갖다가 잘 비춰야 되니까 그 스님들이 그 옛날에 그 사경 쓸 때도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골방에서 해야지 되는데 또 그러니까 그 음량이 네. 대비가 심해야지 더 잘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한 줄기 햇빛이 들어왔었을 때 그 햇빛에다가 이렇게 둔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쌍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쌍구를 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곧다가 그 아까 먹을 묻힌다고 그랬을 때는 먹을 메우는 거지. 그러니까 전묵이라고. 쌍구 전묵을 한 거. 이것이 향탑본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탑하고 탑본하고 다른 거지. 탑본은 돌에 새긴 것을 쳐서 그것도 치는 건지 문지르는 건지 왜냐면 그 산동서 이런 데는 크니까 그라인들은 문질러요 보통. 근데 비림적은 두드린다. 그래서 그건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암키라봐 얘기한다고. 그 탑본도 어디는 오금탁이 더 많고 여기는 선입탁이 더 많고 이 탁이 있거든.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글씨가 나타나는 효과와 이런 게 달라요. 크기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글씨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향탑, 탑본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지금 여기처럼. 그러니까 향탑은 모본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탑본은 새긴 거를 돌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박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향탑은 진적을 주르게 한 거. 근데 나중에 가서는 후대에 가서는 그 개념이
혼용해서 써. 다 탁본이라는 개념. 왜냐면 고분 같은 것도 향탑절차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역대 하나든 이런 걸 쭉 읽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식자가 글을 쓰는 것하고 안식자가 글을 쓰는 거하고 달라. 단어 구성이 달라. 아까 같이 내가 향탑 그 탁본 구분이 됐었죠. 예, 예. 그죠? 이런 지식이 확 돼 있는 사람은 탑자를 쓸 것인지 탁자를 쓸 것인지라든가 이 단어가 구분해서 쓴다. 근데 그 뒤에는 그냥 탁자, 그죠? 탁본할 때 탁자 하나로 다 통해서 쓴다. 그렇게. 그러다가 어떤 때 잘난 척 칼로를 놓으려고 하면은 탑본이라고 써. 탑을. 이 탁본이라고 써야 될 거를. 근데 그걸 원래가 향탑할 때만 쓰는 것인데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은 다 탑본이라고 그러니까 난 좀 튀고 싶은 거야. 난 좀 뭐 알고 싶어. 그래서 탑본이라는 말이 그게 또 가끔 나와. 근데 결국 보면은 탑본이라고 해석해도 다 되는 것들을 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화학교 지금 그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지. 예.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 그지?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비교 분석하니까 지금 딱 그런 심리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제목 있잖아. 대상하는 거. 그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사람 심리를 알겠어. 왜 이렇게 썼는지. 나한테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참 정확하게 알고 쓰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조심할 거. 아이고 뭐 세상이 다 이러는데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네.